네, 경제신문 읽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네. 잠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제면을 오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민주당의 두 번째 경선이 얼마 전에 이뤄졌죠. 뉴햄프셔에서는 샌더스가 웃었습니다.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인물은 아닌데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부티지지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 먼저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아마 관련 소식들이 전해질 겁니다. 저희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의 피해, 눈덩이 이 부분 보실까? 이 위에 조금 나와 있는데 중국의 성장률 5%도 지금 아슬아슬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의 경제 여파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이 될까? 그리고 이와 함께 좀 대치되는 부분이 그럼 각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분명히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텐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클까라는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의 흐름은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냐면요. 피해보다는 부양책이 더 훨씬 더 셀 거야 라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임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조만간 가라앉을 거야. 즉 1분기 안으로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각보다 더 강한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돈의 효과, 유동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시선을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WMC,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가장 큰 이 스마트폰, 모바일, 휴대폰 그렇죠? 모바일 박람회가 지금 취소가 됐거든요.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선은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을 내보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삼성이나 이런 것을 새로운 폰을 많이 여기에서 공개를 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가전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모든 이쪽 라인들의 새로운 품목들을 볼 수가 있는 자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뭐지?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런 고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지금 현재 IT 쪽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의 영향력은 크진 않을 것이다.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카카오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카카오 쓰시죠? 네, 가깝습니다. 네. 국민 메신저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 그 이면에는 톡보드의 성공적인 안착이 있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채팅창 보면 맨 위에 광고 계속 뜨잖아요.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3조 넘겼고요. 영업이익 2천억 원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부문별 실적 보시면 플랫폼 부문에서 특히 톡보드의 영향력이 톡톡히 힘을 발휘했습니다. 2,216억 원 발표를 했고요. 이게 카카오톡 내에서 이제 광고 창 그거고요. 신사업 쪽에서도 800억 원 넘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컨텐츠 부문은 게임과 IP 비즈니스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주가도 요즘 강하고요.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고요. 2019년 초 대비했을 때 7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고민되는 건 더 갈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우리가 100m로 따지면 지금 한 30에서 한 50m 정도까지 지금 현재 달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m 달리기에서 가장 빠른 부분은 70에서 80입니다. 이쪽이 훨씬 더 빠를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카카오톡은 아직 이쪽 카카오는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신사업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개화되고 꽃이 활짝 피는 게
올해와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성장률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4분기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실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1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히 실적도 분명히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 양쪽 시장 둘 다 괜찮아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카카오에 대한 흐름들 여러분들 조금 더 계속해서 바라봐도 되는 이런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톡보드 광고 이 창이요. 그 신의 한 수였어요. 아, 네, 이게 그렇죠. 이제 네. 이익을 확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했는데요. 앞으로 주가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는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카카오 말고요. 오늘 서울반도체 실적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었고요. 4개 분기 연속 2,800억 원대의 매출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동안 계속 줄어들었는데 이 하향 조절의 사이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사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 2개의 증권사에서 삼성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LED가 이제 앞으로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관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삼성증권은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마이크로 LED 상용화 방향성이 명확하다면서 주가 상승을 예상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상승할까요? 네.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반도체가 못 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저가로 LED가 계속해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즉 공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수요는 있었는데 공급이 워낙 많아 버리다 보니까 서울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계속해서 감축을 시키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공급하는 이런 숫자가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숫자로는 2분기 때부터는 아마도 반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여러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예상이 나온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고 또 서울반도체 하면 또 자회사 단위 또 상장의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상승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 그럼 지금 잡는 것도 늦지 않았다? 네, 괜찮다? 오늘 차트 아주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과자라는 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긍정적인 시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5G 관련주가 요즘 다시 뛰고 있는데 정말 지금도 봐도 되는 구간인 건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이죠. 미국의 연방법원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업계에서는 3위, 4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 조건이 5G 투자 대대적으로 전역으로 해라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앞으로 5G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관련 기대 수혜감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어제 굉장히 관련주들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장비 공급 업체와 부품 업체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주가 거론되고 있는데 진짜 수혜는 무엇인가 이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의 흐름들 아주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히트가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좀 많이 쉬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주가가 대장이었던 KMW나 RFHIC가 좀 내려오면서 주가가 다 같이 힘들었었던 게 사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이런 구간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5G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좀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야, 레퍼런스가 쌓여서 쟤들은 경험도 있네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런 부품들 그리고 부품을 사용해 줄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바로 중국에서도 아마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5G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꽃을 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KMW나 RFHIC, 서진
콜라겐 시스템, 오일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탑픽은요? 탑픽은요, KMW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KMW. 사실은 이 관련 기업들이요. 네네. 4분기나 올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얘기가 관점이 나왔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올 한 해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일단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과거에 인프라 투자하면 건설 쪽이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렇죠. 요즘엔 이렇게 통신망에 대한 구축으로 인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어떠한 시각의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CJ 제일제당 실적이 잘 나와서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네네. 괜찮을까라는 관점. 팔고 작년 말에 이제 유휴부지, 땅, 공장 이런 거 건물 팔았거든요. 그리고 해외 채권 발행을 하면서 3개월 사이에 차입금 2조 원을 줄였습니다. 이제 재무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국면인데 실적 작년에 22조 매출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이 글로벌 식품 매출도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K푸드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CJ 제일제당인데요. 주가는 아직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조금 많이 힘들었었죠. 사실은 조금 이쪽 라인들이 다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J 제일제당이 주가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정말 힘들게 쌓아 올린 이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아주 서프라이즈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이 회사가 턴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올해 1분기도 아마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올해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좀 그렇게 높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조금 접근하셔도 되는 이런 구간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3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 목표 주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턴어라운드 시작인데 1차 목표가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30만 원 우선은 일단.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쪽으로 돈이 막 몰리는 쪽은 아니니까 조금 아하. 천천히 어떻게 보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 괜찮고 재무 안정성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대세주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 그러니까 돈이 단기적인 어디로 쏠리고 관점? 있는지는 여러분들 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이제 IT 쪽으로만 열심히 쏠리고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대세 쪽으로 크게 보고 CJ 제일제당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30만 원 1차적인 목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